이제 관계사입니다. 이제 관계사. 관계사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선행하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분사에서도 배웠지만은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관계되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므로 선행하는 명사, 즉 선행사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사 다음에 나오는 이 뒤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사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에서 설명하는 거는 단어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서 설명하는 건 되게 길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까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왜 뭐 which was 뭐 이렇게 들어간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대명사는요. 일단 하나의 어떤 명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뒤에 느닷없이 ing로 시작이 되거나 느닷없이 ed로 시작되거나 느닷없이 전치사 명사로 시작이 될 때는 항상 중앙에 뭐가 되어 있다.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그거고요. 물론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예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고 그 다음에 같은 단어 두 번 쓰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명사를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길게 설명하려면 얘를 뒤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효과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보여줬던 게 뭐야? 이 막대기 항상 얘기하면서 얘가 명사면은 이 뒤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다 설명해 주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명사이기는 한데 이거를 뒤에서 설명할 때 제대로 다 설명하는 것도 있고 뭐가 하나 빠지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라는 말 때문에 걔가 이제 주어 자격이나 목적어 자격이나 아니면 소유의 의미가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말 그대로 어떤 지가 메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게 이제 관계사의 기본적인 용법입니다. 일단 거기 잠깐만 볼게요. 관계사의 용법 우리나라 말 봅니다. 관계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네모칩니다. 접속사와 대명사. 이러면은 이제 관계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와 부사 하면은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하는데 관계사절이 나오면 그 절이 무엇을 선행사로 하는지와 관계사가 관계사절에서 줄 거세요. 주어, 목적어, 부사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주어, 목적어, 부사 그 사이에다가 하나만 더 쓰세요. 소유격. 소유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지금 설명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선행하는 명사가 사람이 들어갈 때 그리고 또는 뭐 일단 사람이 들어갈 때에 두 분류로 일단 주격 목적격만 딱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who가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죠. 어떨 경우는 여기는 whom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 who로 쓰인 거는 말 그대로 주어 자격을 얘기하는 거 얘는 목적어 자격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 주어 자격을 할 때는 반드시 뒤에 동사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 자격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 명사 주어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동사, 타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사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동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쓰겠다면 전치사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게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명사가 사람이 아니라 명사가 사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둘 다 뭘로 가능하다? which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뒤에 동사 단어로 써가지고 연결이 되면 얘는 이제 주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명사 주어 들어가서 뒤에 타동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된다?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운더리를 딱 놓고 얘기했을 때 보세요. 이게 이거예요. 대명사기 때문에 대명사를 얘가 이미 쓰여져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또 목적어가 나오진 않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지.
완전하지 불완전하죠. 계속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법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정리되는 그것만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뭐 이거 둘 다 만약에 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때는 that을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that도 마찬가지로 요 구조들이랑 큰 차이가 없죠. 근데 that은 한 가지 특징, 소유격은 없다. 아시겠죠? 우린 관계대명사 표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여기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런 정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6페이지 세 번째 나오는 얘기를 잠깐만 좀 보면은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라는 게 꼭 간혹가다 나올 경우가 있는데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요. 일단 전치사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특정한 단어들은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치사에다가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쉽게 설명을 할 때는 얘네 둘을 합치게 되면은 어쨌든 전치사와 명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지게 되면은 원래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어 역할은 하지만 주어, 목적어 역할은 못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합쳐서 얘기하면은 거의 비슷한 걸로 관계부사랑 동일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뒤에 구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보어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 한다? 전체가 갖춰져 있다 해가지고 완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 거기 네 번째 관계부사까지 포함시켜갖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뒷구조가 완전한 건지 불완전한 건지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를 제일 많이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그러면 적용시킬 때는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때까지 여러분들 마수에서 보는 거 아니면 수학 쿰라웃에서 보는 거 아니면 하다못해 독해 모의고사에서 보는 관계대명사 다 나오면 그걸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정리해가지고요. 아 얘가 관계대명사의 뒷구조가 뭐가 끊긴다 이렇게 다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관계대명사가 쓰여지게 되면 여러분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게 쓰여지게 되면 문장 전체의 동사는 몇 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가 딱 쓰여지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딱 잡았을 때 다시요. 관계대명사를 중간에 딱 놓고 얘기했을 때 이 동사가 양쪽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 기준으로 잡을게요. 얘 기준. 얘가 관계대명사를 칠게요. 그럼 내 손이 지금 양쪽에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어느 놈이 진짜 동사예요? 1번이죠? 이게 얘기했던 게 뭐야? 관계대명사 왼쪽에 있는 게 진짜 동사라고 그랬지? 맞죠? 근데 내가 이쪽을 얘를 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옮기고 앞에 어떤 명사가 있고 여기 관계대명사 썼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동사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놈이 진짜 동사예요? 1번과 2번 중에 2번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멀리 있는 동사일수록 진짜 동사. 그리고 왼쪽에 있을수록 진짜 동사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거 찾을 때마다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나 대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어느 놈이 진짜 동사인지를 구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일단 동사인지 뭐 아닌지 구분하는 거는 느차 얘기하지만 단어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헷갈리는 is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is가 진짜 동사란 말이야. 내가 지금 양쪽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죠?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is가 진짜 동사인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예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냥 독해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렇게 언급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문독해나 이런 거를 잘 하시려면은요 일단 구조적으로 어떤 게 진짜 동사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시겠죠? 미리 여러분들 예습을 한참 치고 있잖아요. 거기 수마 쿰라운드에도 뒤에 보면 관계사 있거든요.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그거부터 먼저 잡아가지고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가 적용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서술형 때문에 계속 뭐 스트레스가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내가 이제 내일 내가 자료 드릴 때는 내가 관계사 통해 갖고 내가 서술형 쓰는 거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거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관계부사는 일단 부사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명사가 있어요. 그 네 종류가 뭡니까? 불러봐. 선행하는 명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 때 관계부사를 쓴다. 딱 정해져 있는 거 네 가지 뭐예요? 시간, 그 다음 장소, 그 다음 이유, 그 다음
방법. 이 중에 선행사 필요 없는 게 뭐야? 방법이죠. 맞죠? 그래서 how는 우리가 특징으로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좋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밑도 끝도 없이 how 나오잖아요. 아, 그럼 얘는 그냥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제일 빨라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내신 대비 때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what 다음에 what 말고 자, how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해석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뭐가 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뭐뭐가 뭐 하는 방법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첫 번째 질문 자체가 만약에 how 다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맞는데 이때는 의문문 순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고 있는 글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 독해 지문이잖아요. 대화가 없잖아요. 맞죠? 학교 내신 대비해서 원래 이번에 서부 중간고사도 1, 2번은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1번 대화가 안 나왔잖아. 그죠? 첫 번째부터 독해가 나왔잖아. 미쳤나봐 그 학교. 어쨌든 원래는 1번 대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화가 아닌 이상 기다려. 대화가 아닌 이상은요.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굳이 어떻게 뭐가 뭐 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전체를 그냥 주어 동사 잡고 이러한 방법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할 때 얘가 관계부사야 의문사야 그거 중요 안 합니다. 알겠죠? 관계부사냐 의문사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어떻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전혀 흐름에 지장이 없어요. 굳이 얘를 지문 하나 읽어가면서 what을 본데 얘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인지 who가 의문사인지 자리를 보고 다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부사는 딱 정해져 있지만 그리고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 관계부사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네 가지의 명사 종류가 나와야 되고 뒤에가 완전해야 됩니다. 이래야 관계부사 씁니다. 알겠죠? place라는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뒷구조가 불완전하면 얘는 위치예요. 또는 대시예요. 마찬가지 time 계열이 뭐 어떤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뒤에가 완전하지 않으면 얘는 위치예요. 또는 대시고요. who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시간이 어떻게 사람이야. 김시간, 이시간, 박시간이 아닌 이상은.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Y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쓰다가 지웠는 건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where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in, on, at, which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when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in, on, at, which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왜 얘 인온에다고 인온에서 왜 갔습니까? 얘는 장소를 나타낼 때도 안에 위에 어디 지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큰 시간, 얘는 날짜 요일, 이거는 타임 이거 얘기할 때 알겠죠?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why를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뭐를 쓰냐면은 for which를 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만약에 the way라고 하는 그 how라고 얘기하는 이걸 만약에 이렇게는 못 쓰는데 얘 대신에 뭐는 가능하냐면은 이렇게는 가능히 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the way 다음에 init 나왔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잘못된 거 아니고 얘 how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how는 같이 못 써요. 이거 왜 그렇게 못 써요? 그렇게 써요. 걔네가 문법이니까. 법 만들 때 뭐 근거를 달아갖고 법 만듭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법을 만들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여러분들 거기 체크인 하고요. 체크아웃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만 좀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답 같이 한번 매겨볼게요. 1번에 답은 1번부터 헷갈릴 거라 아마. 원칙상으로는 대십니다. 1번은 말씀드릴게요. 선행하는 명사가 서수, 그 다음에 띵, 그 다음에 the only, the very, 그 다음에 최상급, 이런 게 들어가면은 관계대명사는 대십니다. 원칙은 그건데요. 독해지문에는 가끔 아닐 때가 있어요. 알겠죠? 다음 2번은요. 2번은 일단 여러분 느낌 딱 봤을 때 우먼이란 사람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위치 아니겠죠. 그죠? 이건 당연히 whom.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건 to죠. 왜요? 제일 뒤에 listen 다음에 to가 지금 빠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건 how죠. 일단 근거 말씀드립니다. which가 중간에 나와서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선행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no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how는 아까 얘기했던 the way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how는 앞에 명사 안 씁니다. 바로 동사 나옵니다. 그래서 I'd like to know, 나 알고 싶다. 그녀가 그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어법에 맞는 것을 골라라. 1번 별표. 자, 그는요 리액팅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과정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which와 whose가 나왔습니다. 일단 process가 명사이기 때문에 which, whose 둘 다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which가 답이라면 뒤에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가 좀 건너가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whose가 답이 되려면 일단 명사 단어가 하나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은 whose입니다. 그것의 기원이 깊게 묻혀져 있는 그런 내적인 과정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그의 무의식 속에. 2번도 별표입니다. 2번은 답이 뭔가요, 여러분? 이것도 위치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in that은 관계대명사에서 that은 안 씁니다. 전치사 들어갔을 때. 그리고 in that은 물론 수거로 있긴 있습니다. 뭐뭐가 뭐뭐 한다라는 점에서. 근데 이 that은 접속사 대시에요. 관계대명사는 아니에요. 3번도 좀 중요하죠. 3번은요. 3번은 일단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One thing that makes education possible and life more pleasant for the blind. 여기까지 끊으세요. 그럼 동사 is 나오죠. 자, 잘 보세요. that이 지금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makes도 동사 있고 makes라는 게 동사가 있지만 관계대명사에서 가까운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진짜 동사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멀리 있는 동사 is가 진짜 동사인데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맹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삶을 좀 더 기쁘게 해주는 한 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요. 됐죠? 그러면 is 뭐다? The development system. 그 시스템의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에 왜 with가 답이냐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 to 부정사에서 I need a pen to write. 맞다 틀렸다. 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연필은 즉 펜은 펜 자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함께할 수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읽을 수 있으려면 뭘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with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쉽죠. 앞에 뭐 있어요?
reason이라는 단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why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넘어가면 주의해야 할 관계대명사. 첫 번째는 누차 강조했던 겁니다. why. 얘는 선행하는 거 필요 없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 아니면 뭐가 뭐뭐 하는 것 이러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what은 뒷구조가 무조건 불완전이다. 의문사든 아니면 관계대명사든 뭐 명사들 접속사니 나발이니 뭐 다 떠나가지고 what은 어쨌든 뒤에 뭐 하나 빠집니다. 알겠죠? 그거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종종 생략된다. 이것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늘 얘기했던 거 뭐 선행하는 명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명사가 하나 나오는데 동사가 만약에 타동사야 그러면 항상 이렇게 끊는 거 얘기 많이 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the book I read yesterday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 내가 어제 읽었던 그 책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관계대명사 which라든지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데 동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 건너서 가 있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래서 목적격이 생략된다. 독해 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명사, 동사 이 구조는 반드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독해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은 계속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저 수만 cum 갖고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주격관계대명사는 내가 얘기했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는 비동사가 같이 들어가서 생략이 된다. 그러면은 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 그거는 누차 얘기했던 거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관계 부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에는 장소, 시간, 그 다음에 the reason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가끔 생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나중에 지문에서 좀 길어지는 경우에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법 문제를 잘 거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3개 칩니다. 3번. 선행사와 관계사가 떨어져 있을 때 그럼 이게 who를 얘기하는 건지 뭐 where를 얘기하는 건지 또는 뭐 which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은데요. 자, 요거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자, 제인이요. 탐을 만났어요. in the building에서요. 빌딩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who하고 그 다음에 which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래나 놓고 came across their teacher 이렇게 봅시다. 일단 답이 뭔지는 알겠죠? 뭔가 같아요? who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얘가 다릅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빌딩이니까 위치라고 생각이 되겠지. 근데 뭐 come across가 무슨 뜻이야? 우연히 만나다잖아. 맞잖아. 갑자기 만나다 갑자기 맞닥뜨리다잖아요. 건물이 사람을 만나요? 맞잖아요. 건물이 사람을 만날 리는 없잖아. 건물이 갑자기 선생님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알아요. 웃기려고 해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의 종류가 반드시 행위의 주체가 있잖아요. 행위의 주체가 사람인지 아니면 사물인지 이걸 결정 지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모의고사 지문에도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뭐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면 realize 뭐 이런 게 나와요. 깨닫는다. 깨닫는 건 누가 깨달아요? 건물이 깨닫진 않을 거 아니야. 건물이 갑자기 뚜껑이 열려 아 그렇구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깨닫는 것도 어차피 사람이니까 연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별표 3개 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할 때 뒤에 동사 단어가 사람을 주체로 얘기하는 건지 사물을 주체로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특정한 동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를
이게 그 쌤이 이제 그 여러분 나중에 영문법이란다. 나중에 영어 전공 그리 할 일은 없겠지만은 영어 문법 중에 통사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동사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요, 이 동사의 주체의 주어가 사람이 하는 건지 사물이 하는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세타롤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뭐 전문용어로 세타롤 하는 게 있는데 이 동사의 행위 주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뭐 애니메이트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경험자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 게 좀 있거든요. 뭐 물론 그거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 터지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소한 외우는 데서 뭐를 파악하셔야 되냐면은 동사 단어가 얘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사람이 하는 건지 사물이 하는 건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건물이 뭔가 발견하고 건물이 뭔가를 알게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책상이 알게 되고 책상이 배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보통 learn이나 found나 이런 것들은 주로 주체가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따져봐야 돼요. 그런 것도. 이영민 보고 있나?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의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는요.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계속적 용법 나오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He blamed me for everything. 그는요, 나에게 모든 것을 비난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아, 그리고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괄호 치세요. I thought. 요것도 내가 한번 설명할게요. 요것도 많이 언급했던 얘기인데 자, 뒤면 알아서 그 스트레칭 해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원래요. 이거를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따지면 필자의 생각을 조금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보통 뭐라 하냐면은 중간에 집어넣었다 해가지고 삽입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요, 이렇게 I think라든지 아니면은 believe라든지 아니면은 know라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의 선택형이 뭐가 나오냐면 who를 쓸 것인지 whom을 쓸 것인지 이렇게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배운 사람들은 뭘 판단한다? 동사가 여기 멀리 있네? 그럼 whom. 근데 얘는 그럼 뭐가 돼요? 얘가 뻥지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명사가 하나 I가 이렇게 나왔는데 동사가 두 개야.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관계대명사는 뭔 동사가 진짜 동사라며. 그럼 그런 논리로 따지든 의에 따지든 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삽입이 되는 거라서 결국 얘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가끔 나와요. 난이도가 세면. 알겠죠? 아직까지 지금 내가 능률 교과서 3과는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서부고 교과서 3과에 아마 그런 건 아마 없었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에서 또 어법 판단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뭐냐면은 답이 which인지 답이 is인지 중간에 콤마 들어가고 그런데 it이 답이 되려면 내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한 접속사 and나 버그 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있어야 얘가 답이 돼요. 얘를 합쳐야 얘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관계대명사 which는 지금 거기에 나오는 which는 여러분 뭘까요? everything 하나를 얘기하는 걸까요?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문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부고도 달고도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밑줄 치는 위치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서 쓰라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는 말로 앞문장 전체 이렇게는 쓰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어를 전체적으로 다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서부고 이번에 똑같이 그렇게 나올 거야. 이번은 뭐 코마 찍고 위치가 나오든 뭐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지 써라 이렇게 얘기하든 알겠죠.
그런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that은 잘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좀 설명이 좀 많죠 지금.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오늘요. 진짜로. 지금 30분 지났나 지금? 지났을 거. 안 지났네. 아 지났네. 자 요거만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잘 나오는 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뭐 although he is very stupid 이렇게 놔놓고 that John must be kind to everyone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다 틀렸다. 맞다. 왜? 저게 삽입이잖아. 그러니까 얼더부터 스튜피드까지는 생략해도 별 그게. 그렇죠. 단순하게 아까 단순하게 푸는 경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I think 다음에 얘 목적격이네 하면서 훔 써버리면 틀린다 그랬잖아. 얘도 뭐예요? 아 콤마 있네 대신에 어법상 잘못된 거. 그럼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요 밑줄 긋고 대신 줄 꺼져 있잖아요. 그럼 일단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것부터 먼저 보세요. 원칙상 관계대명사 뒤에 뭐 하나 빠져야 되잖아. 맞죠? 빠져야 되니까 일단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이때는 단순하게 콤마 나왔네 이하지 말고. 알겠죠? 아니 설령 얘가 잘못됐다 칩시다. 만약에 위치로 바뀌어야 된다 칩시다. 그래